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63번째 챕터에 새로운 탄생. 우리는 영혼이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계획적이고 필수적인 진행 과정을 보아왔다. 영계를 떠날 때 영혼의식을 보면 어떤 영혼은 내성적인 데 비해 다른 영혼은 친구들과 장난하며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어나기 전에 그런 태도 차이는 지난 환생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하는 사실보다도 영혼의 개성에 따르는 것 같다. 새로운 탄생은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닌 경험이다. 영혼들이 지구를 향해 출발하는 것은 전쟁터에 익숙한 고참병들이 새로운 전투를 위해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 또 그때는 영혼이 새로운 육체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인지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내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마지막 케이스는 어느 여인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녀의 환생을 잘 설명한 것이다. 케이스 29의 사례. 다음 인생으로 태어날 시간이 다가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구로 돌아가는 데 대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까? 20세기에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세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신나는 시대이지요. 당신은 이 시대에 살 인생을 미리 보았습니까? 한 부분이라도. 네, 다 보았습니다. 피술자는 다른데 성신이 팔려있는 것 같다. 다가오는 환생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안내자인 포마와 마지막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모든 대안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포마와 갖는 최종 인터뷰인 셈입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인생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소리가 건조하고 가늘다. 나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인지의 클래스는 어떠했습니까? 그 단계의 준비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여전히 관심이 다른 곳에 팔린 채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모두 만났습니다. 예정된 시기에 예정된 사람을 만나게 될 인지의 표식을 확실히 마음으로 새겼습니까?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그 신호, 사람들과의 약속, 네,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분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 순간의 솔직한 느낌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인생의 도약에 임하려 하고 있어요. 염려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또 나의 기대에 흥분이 되기도 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작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결의를 펴하듯 머리를 뒤로 젖힌다. 어쨌든 모두 저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서둘지 않고 포마는 내가 생각을 정돈할 기회를 줍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나를 배웅해 줍니다. 격려로 안심시키면서 그는 내가 언제 떠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구에서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군요. 네, 지금은 영감과 기대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육체,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 피술자의 주위를 보호하고 있는 에너지의 층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영혼이 지구에서 결합할 아기의 마음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한다. 이제 포마와 당신은 함께 영혼의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앞으로 당신이 하는 일을 느린 동작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떠나십시오. 우리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포마가 나에게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나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부드러운 흰것 속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의 브리단천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끄럽고 띠 같은 것 위에 길 위로 빨리빨리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나는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고 어두운 관 속으로 텅 빈 느낌, 그리고 따스함.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어머니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아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아기입니다. 영혼이 말한 그 빈관 같은 것은 인체가 죽은 뒤 영혼이 영계로 갈 때 지나가는 곳과 비슷한 것이다. 모든 영혼들은 아기의 몸으로 가는 과정이 사후 영혼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보다 빠르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 과정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육체가 죽은 뒤 영혼은 시간이 없는 세계로 가는 터널을 지나서 관문을 거치고 영혼의 세계로 점점적으로 돌아간다.
영혼들이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영계로 가는 길이 지구로 돌아가는 것보다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된다. 하지만 아기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은 전능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죽은 육체를 떠나 영계로 돌아가는 영혼들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한다. 하지만 아기는 역시 모태 속에 있을 때 적응하는 기간이 주어진다. 영혼들은 죽음과 탄생을 비교할 때 태어나는 육체적인 충격이 더 크다고 말하기도 한다. 태아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영혼은 발달하고 있는 태아의 뇌를 조심스럽게 건드리며 보다 완벽하게 깃든다. 만약 영혼이 어느 태아에 깃들기를 바란다면 태아는 그것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영혼이 처음 태아에 깃들게 되었을 때 영혼의 연대적인 시간이 시작된다. 특정한 영혼의 성향에 따라서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늦어지거나 빨라지기도 한다. 영아가 막 태어날 때 깃든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영혼이 일찍이 태아에 깃들었지만 태아가 모체 속에 있는 동안에 모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기도 했다. 태아가 탄생한 뒤에 영혼과 육체는 역할 담당이 다른 통일체로 확고해진다. 그리고 불멸의 영혼은 인간 개성을 발전시키는 지각의 토대가 된다. 또 영혼은 또 대대로 내려오는 영원한 의식에서 오는 힘을 가져다 준다. 영혼은 인간의 고난과 상처를 함께 겪게 되지만 그것의 포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인간이 죽은 뒤 영혼은 육체를 떠나지만 잠을 잘 때나 깊은 명상을 할 때 또 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를 했을 때도 영혼은 자유로이 육체를 드나든다. 뇌가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혼수 상태에 있을 때는 영혼이 오래도록 육체를 떠나 있을 때가 있다. 케이스 29는 계속해서 영혼이 새로운 육체에 깃드는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설명한다. 탄생 전의 지적인 생명력과 짝을 이루는 것은 케이스 1에서 묘사한 죽음의 장면에서부터 한 사이클을 이룬다. 새로운 몸 속으로 무사히 도착하여서 좋습니다. 아기는 얼마나 컸습니까? 임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혼은 보통 그 시기에 태아에게 깃들게 됩니까? 여러 환생을 통해서 각각 다른 시기에 깃들게 됩니다. 태아나 모체 그리고 내 삶의 계획에 따라 도착 시기가 결정되지요. 만약 어떤 이유로 출산 전에 아기가 유산이 된다면 영혼으로서 당신은 비탄에 잠깁니까? 우리는 아기가 출생하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미리 압니다. 때문에 유산이 되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유산된 태아를 위로하기 위해 머물기도 합니다. 만약 아기가 유산된다면 당신의 의무도 중단됩니까? 그런 태아의 경우는 일찍부터 영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법이지요. 영혼이 전혀 관여되지 않는 유산도 있습니까? 그건 잉태된 지 얼마 되었는가에 달렸지요. 임신 초기에 죽는 태아들은 영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 다른 중세의 신학자들은 태아에게 영혼이 깃드는 것은 임신 후 40일이 되었을 때라고 결론을 내렸다. 만삭이 되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태아들에게 영혼은 언제 주로 깃들게 됩니까? 아무렇게나. 어떤 영혼은 다른 영혼들보다 더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뱃속에만 있기에 따분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들락날락해요. 당신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별의 순간 참된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진행되는데요.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록 기간은 1학기는 3월과 4월, 2학기는 8월과 9월에 그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